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FP 정지영입니다. 저번 시간 재건축 될 수 있는 단지 콕콕 찍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뜨는 부동산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니까 대출이 또 걸리네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또 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변화가 되면 제가 댓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뜨는 부동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LTV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LTV라는 게 뭐냐면 주택의 담보 비율입니다. 주택의 담보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주택이 10억이에요. 10억짜리 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5억까지 대출 낸다면 50%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LTV입니다. 지금 LTV는 주택수라든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은 어디냐면 특이가열지구는 40%가 나옵니다. 사실 또 9억 이하 뭐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10억이라면 40%면 4억의 대출이 받으니까 내가 돈이 6억이 필요한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니까 5억이 대출 나고 5억을 내 돈이 필요하다.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60%가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수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특이가열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족간 자기 집을 팔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만 이 비율만큼 줍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LTV가 어떻게 될까요? 0%.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 비율은 이렇게 되고요. 제가 6억 이하 집이라면 이렇게 계산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필요한 게 얼마인지 보면은 가장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LTV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LTV 80%까지 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자에게는 80%, 최대 80%니까 5억이라는 집이 있으면 80%면 4억 정도 대출 나오고 1억 정도 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1억만 있어도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투기, 조정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내면 뭐해? 금리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IMF님. 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방송 잘 들으셨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저금리 지금 거의 3%에서 4%대로 이렇게 금리가 또 5%로 오르면 진짜 어떡해. 하지만 4억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금리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4억 원 한도라니까 제가 아까 5억 원이라고 말했던 이유를 알겠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뜨는 부동산은 5억 원 아래의 주택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출을 내서 집을 살려고 했더니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 그런데 1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 1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2천을 덜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5억이야 가려면 2천 더 모아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 5억이라는 기준은 KB 시세 5억, 그 다음에 매매가 5억 원 이하입니다. 우리 교집합 한번 만들어 보죠. 일기 신도시 중에서 5억 원 아래 플러스 교집합 만들어서 그 아파트 지금 내 집 마련으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IMF님 이렇게 대출 많이 내서 영끌하라는 거예요. 이 영끌도 정보입니다. 저금리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혼부부만 된대. 우리 PD님 결혼 안 하셨다. 어떡하냐.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애 최초 구매자 중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원 한도로 해준다고 합니다. 3년간 저리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4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1억 정도 내 돈이 있으면 1억 언더로 또 하게 되니까 교집합 만들어 보자. 일기 신도시에 4억 원 물건이 진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요즘에 4억도 집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찾고 찾다 보면 또 자신에 맞는 집이 나올 것 같습니다. 5억 원 이하
신혼부부 4억 원이야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이 저금리 금융상품을 꼭 기억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80%도 사실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생애 최초 구매자인데 나 진짜 갈아타고 싶은데 1주택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생애 최초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는 LTV를 상향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70%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가 보자.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데 6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4억 2천 대출을 받고 1억 8천 정도 내 돈이 있으면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야 돼요. 나 그냥 은행 간다. 이러면 안 돼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보유 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에서 30%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내용은 사실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일경제신문 꼭 보시고 거기 안에 LTV 바뀐다.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청에 계신 IMF 정지영이 알려준 이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LTV 높이면 뭐해? 제가 말했죠. 은행 바로 가시면 안 된다고. DSR, DTI를 풀지 않으면 고수도자만 유리. 자, 생각해보자. 어떤 주택에 대해서 담보로 LTV를 내지만 그 대출을 내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줄까요? 그 소득 대비 내주는 게 바로 DSR하고 DTI입니다. 그래서 지금 DSR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워 말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되는데 DSR은 모든 대출을 다 더한다. DTI는 주택에 관해서만 이렇게 더해서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봤더니 5천만 원 연소득자인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6천일 때 DSR이 40%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6억 이하에서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연봉이 5천보다 높아야지 4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IMF님 5억 언더에 있는 물건 사라고 4억 정도 대출 말고 1억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연봉이 5천이에요. 그러면 4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허들이 걸리네요. 이렇게 고소득자만 유리하다라는 신문을 보신 여러 인수위원회께서는 DSR도 풀어줘야 되지 않냐, DTI도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은 사실 변경돼야지만 되는 거니까 대출에 대한 뉴스를 계속 주시하시고 LTV, DTI, DSR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변한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구매할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대출을 내는 것도 내 미래의 소득을 생각해서 대출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할 때는 대출도 이용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안 내줘요. 이렇게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 부분만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 열심히 소득을 벌어서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